저 할망구 매너하고는 실버타운에 살면서 격식이란 걸 모르네. 맞아. 맨날 저렇게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더라고. 혼자 사니까 더 그런가 봐. 아무도 신경 안 쓰니 자기를 가꾸지도 않네. 여자는 늙어도 여자인데. 명품 하나 없는 거 보니 자식들이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야. 우리 딸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사주는데. 이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격식이요? 세 분 몰려다녀서 남 욕하는 게 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어이가 없어서 원. 제발 내면을 좀 더 가꾸세요. 요즘 실버타운 광고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5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고급 시설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 화려한 광고로 노년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광고를 보고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최근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정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 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 이정순 할머니는 부엌 창가에 앉아 조용히 보리차를 마십니다. 차 한 모금이 따뜻하게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정순 할머니는 고요한 시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실버타운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정순 할머니는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후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정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세 자녀를 모두 키워내고 이제는 자신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정순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실버타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없는 일상은 지루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아프게 될 경우 곤란한 상황 때문에 실버타운에 더욱더 끌렸죠. 정순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며 젊은 시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맛 좋은 음식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은 할머니의 오랜 일과였습니다. 비록 시골에서의 삶이 단순하고 평범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곳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안전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할머니의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너무 비쌌습니다. 보증금과 월 납부 비용이 예상보다 컸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자식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소 자격 조건을 확인하면서 할머니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80세 이상은 신규 입소가 불가하고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치매가 있는 사람도
입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고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실버타운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나이 들고 몸이 아파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그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규정들은 마치 불길한 예감처럼 그녀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자격 조건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입소를 할 수 있었지만 이후 나이가 들면 버려지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치매 관련 규정에 대해 생각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년 치매 검사를 받으라니. 그럼 내가 언제라도 내쫓길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이런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나 할까? 그때 실버타운 직원이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에서는 맥기니 유명 셰프님이 만드는 식사를 챙겨드려요. 또 몸이 불편하시면 바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저희 실버타운에는 목욕탕과 헬스장, 탁구장, 노래 연습실 등 다양한 시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자 상담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새로운 문화체험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만족하셔요. 어르신도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검사가 마음에 걸렸지만 상담 직원이 할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해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 달 동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할머니에게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삶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점점 불편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친한 할머니 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와 정순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친한 할머니는 매번 자식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가족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 등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딸 상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정순 할머니는 옆집 친한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이미 정순 할머니의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상희와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상희가 오자마자 옆집 할머니는 웃음기 있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그런 조그만 회사 다녀서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상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던데 언젠가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짝이 안 나타나면 독신으로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러나 옆집 할머니는 비웃으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독신 그런 것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네 엄마 속 좀 그만 썩히고 괜찮은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할 생각해. 하긴 결혼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봐도 참 갑갑하다 갑갑해. 연주 엄마, 남의 귀한 딸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순 할머니가 참다 못해 말했다. 옆집 할머니는 웃음을 띤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상희가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랑 사위는 대기업 다니는데 아주 잘 나가고 있잖니. 오늘도 선물 잔뜩 사서 왔길래 상희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 꺼낸 것뿐이야. 정순 할머니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글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잖아. 우리 상희는 마음이 착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옆집 할머니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오늘 우리 사위가 말이야. 보너스니까 뭔가를 선물을 잔뜩 사서 왔더라니까. 이래서 다들 대기업 그러는 거야.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자랑 그만하고 얼른 가봐. 그러나 옆집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보너스 나왔다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새로 해준다고 하지 뭐야? 내 이가 몇 개 안 좋거든. 정순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문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알았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지금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정순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를 내쫓듯이 집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뭐야? 누군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저따위 소리를 해? 상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어딜 가나 저런 할망구가 있기 마련이지.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네. 그렇게 할머니와 막내딸은 한참 동안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딸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돌아가고 난 후 할머니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떠난 빈자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녀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감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의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제공되는 식사는 모든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에서 제공되었는데 그때마다 모두들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등장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문화를 몰랐고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편한 복장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 할망구 매너하고는 실버타운에 살면서 격식이란 걸 모르네. 한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맨날 저렇게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더라고. 혼자 사니까 더 그런가 봐. 아무도 신경 안 쓰니 자기를 가꾸지도 않네. 여자는 늙어도 여자인데. 세 번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거 보니 자식들이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야. 우리 딸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사주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할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격식이요? 세 분 몰려다니면서 남 욕하는 게 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어이가 없어서 원, 제발 내면을 좀 더 가꾸세요. 정순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실버타운에서는 정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은근하게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모임에서도 외면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꿋꿋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할머니는 오랜 친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정순 할머니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상복합 아파트는 실버타운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식당, 헬스장,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이곳의 활력 넘치는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생동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실버타운과는 달리 같은 노인들끼리의 교류는 적었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이것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겪었던 파렴치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소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설은 실버타운이 조금 더 좋았지만 아파트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났죠. 친구와의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친구와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실버타운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단점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셰프의 음식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매번 먹다 보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메뉴라서 음식은 싱거워 맛이 없었고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광고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있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노인들은 결국 모여서 남 욕이나 하고 자기 자식 자랑만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이나 노래 연습실도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활동들이 힘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즐기지 않아도 매번 입주 비용에 포함되어 너무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다 늙은 노인들 밖에 없어 활력이 없었고 오히려 더 늙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인데 그 사람들이 싫다 보니 집에만 있기 일쑤였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는 철저하게 배제된 느낌이 들었고 창살은 없었지만 집에만 갇혀있는 감옥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는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의욕이 없었죠. 할머니는 이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배가 아팠습니다. 의료진에 연락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광고와 달리 무책임하게 대처했습니다. 저희는 전문의가 아니어서 간단한 진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근처 도시의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진료 후 할머니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의료진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광고에서는 24시간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이중적인 모습을 깨닫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값비싼 비용, 질리는 음식,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국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정순 할머니의 결정을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더 나은 곳이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렇게 정순 할머니는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고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편안한 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에는 최고급 시설도, 매끼 차려주는 셰프의 음식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향의 아늑한 집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스트레스 대신 진정한 평온함과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늦게나마 원래 살고 있던 곳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비싼 위약금을 냈지만 지금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 그 돈은 수업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들판처럼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정순 할머니의 지옥 같은 실버타운의 사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실버타운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소한 의견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